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거 먼저 볼 텐데 네. 유진투자증권의 레포트입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도 보고서거든요. 투자 의견 추가 하향이고 사실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매도로 레포트를 냈습니다. 사실 우리 증권사 쪽에서 네. 매도 의견을 내는 게 아주 평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보통은 네. 이제 진짜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낮춰서 중립 의견을 한다던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매도 레포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주가 과열 국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거 뭐 계속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그 내용을 그러니까 항상 리포트를 보실 때 뭐 목표 주가 이거 뭐 매도, 매수, 홀드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목표 주가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논리적으로 어떤 구성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그 현재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2030년까지의 캐파를 다 땡겨 와서 현재의 마진율과 현재 시장 상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2030년 정도까지의 그 실적들을 미리 선반영했다라고 지금 한병화 회사님 보신 거고요. 그러면 보통 한 5년 정도,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로 캐파를 주가를 땡겨오는 경우는 주로 많지만 이게 7년 정도까지 땡겨온다는 거는 지금의 현 시장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많은 경쟁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에코프로 BM이 늘리겠다고 하는 생산량 전체를 따지면 전기차 대수에 거의 뭐 400만 대 가까이 육박하는 대수를 뭐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만 보고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경고를 한번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가끔 해줘야 사실은 시장이 좀 건전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 나쁜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너무 많이 앞서서 땡겨왔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뒤, 7년 뒤, 10년 뒤 어떤 복병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그렇죠.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여전히 배터리의 성장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이견만 존재할 뿐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그동안 소외된 종목들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셨고 배터리는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변화가 없으실까요? 주도주는 맞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조금 유독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에코프로 BM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많이 올랐죠. 근데 사업 내용을 보면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에코프로 BM 양극재에만 좀 쏠려 있는데요. 사업이 퓨처엠 같은 경우 양극재, 음극재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사업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고 또 내재화가 되어 있죠.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퓨처엠은 좀 타당한 주가가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소재주들을 보면 오늘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죠. IRA 수혜를 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제 주도주가 좀 쉬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좀 쫓아 올라오는 같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은 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2차 전지는 지금 주도 섹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장률이 거의 한 30% 가까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여기서도 이제 한병화 의원이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들 보면 한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성장률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밸류를 많이 주지만 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성장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또 한 번 올라올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리스트업을 할 만한 종목은 어떤 걸로? 뭐 매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예. 사실은 SK IT크놀로지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9만 원대 한번 돌파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예.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라 저는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여전히 동박 기업들도 여전히 저평가 받고 있고 거의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저는 한동안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그 경제 방송에서도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 에코프로가 올라갔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여전히 지금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SKC 등의 동박 관련주 유심히 봐야 된다 의견을 주셨는데 이 업종 내에서 키 맞추면서 함께 큰 그림으로 이제 성장률을 반영을 시키는 그런 장세라면 덜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 무엇인가. 그러나 이제 그 종목의 그 전제 조건은 성장세가 나와야 한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키워드를 놓고 여전히 주도주는 배터리다라는 내용 다시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히토류 곡물 테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네.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테마들은 그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수급 베이스가 많잖아요. 모멘텀 플레이가 많고 그래서 하루 이틀 급등하고 이제 반짝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 한 달 상승률 보시면 오늘도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삼화전자 무려 280%. 유니온 그룹주도 뭐 난립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120% 올랐고 미래생명 자원, 이구산업 등의 종목도 굉장히 큰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뭐 곡물이랑 뭐 구리테마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저희가 어제 페라이트 다루기는 했어요. 이것도 이제 테마주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볼만한 기업 있습니다 하고 종목을 받긴 했거든요. 오늘도 또 급등을 해서 아마 그 함께 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긴 하지만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건지 좀 명확하게 기준을 주신다면요. 예, 지금 직접적으로 보면 히토리는 중국이고요. 곡물은 러시아가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 국가는 미국입니다. 예. 둘 다 미국과 싸우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히토류도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니까 히토류 가공을 해서 제일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당연히 무기화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첨단 기술을 제어하면 그럼 첨단 기술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본인들이 컨트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자동차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류, 네오디뮴인가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이름도 참 생소한데. 네오디뮴? 네, 네오디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는 사실 그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페라이트보다는 훨씬 더 좋아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2차 전지로 따지면 3원계 배터리였다라고 하면 LFP가 페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부피가 좀 더 커지더라도 이거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히토리를 언제까지 휘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먼저 항상 얘기를 했고요. 대안으로 우리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했죠. 얘기를 했죠. 그 얘기 때문에 페라이트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주가. 사실상 찾아보면 삼화전자 이외에는 페라이트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나머지들은 대부분 뭐 관련 오늘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특허를 갖고 있다. 예. 뭐 그리고 특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죠. 뭐 유니온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그다음에 뭐 노바텍 뭐 찾아서 막 올라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당장은 이것만 가지고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제한을 하지만 확대되면 다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공급을 이제 무기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이제 덩달아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이 곡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주나 곡물주도 마찬가지인 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생산하고 있는 밀과 뭐 그다음에 옥수수, 특히 옥수수는 거의 뭐 전 세계에 뭐 30-40%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밀도 거의 뭐 한 30-40%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사료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밀도 많이 수입해서 먹죠. 돌아다니시다 보면 요즘에 빵 카페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저는 베이커리 카페라고 밀 없으면 하죠. 큰일 나요. 예,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네, 이게 네.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사실 이집트 같은 국가인데 곡물을 수입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실은 이쪽에 흑해 쪽에서 받아서 이제 쓰는 데인데 예. 이런 쪽 때문에 사실은 그럼 우리는 사료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또 사료값이 올라가면 소고기 가격이 올라가겠죠. 어머 세상에.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파쇄적인 현상들 때문에 좀 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는 협상을 하는 중에 뭐 기사가 단편적으로 나오지만 대부분 지금 아직은 뭐 비밀에 붙여지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흘러나온 내용을 보면 결국엔 러시아도 지금 1년 정도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공산품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재고를 썼는데 예. 물론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물건을 들여오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직접 가져오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을 우회해서 우회하죠. 가져오거나 예. 우리나라도 최근에 중고차가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는데 그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지금 우리나라 중고차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상 중고차 수출이 세상 최대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는 예. 지금 주가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나오죠. 근데 중고차는 이제 우회 수출이라기보다는 미국의 IRA의 보조금의 구멍으로 또 중고차를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얘기도 있는데 썬루프 단 차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최근에 이제 키로수 얼마 안 뛴 그런 중고차들이 대거 이제 리투아니아나 이런 쪽을 통해서 러시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중고차 가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엔 지금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면 내가 곡물을 수출을 재개하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카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다시 곡물주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타결되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 가능성을 지금 그렇죠. 그 가격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 주장, 논리.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밀 같은 경우 1년에 한 2번 정도 생산이 되는데 예. 결국엔 이게 뭐 사실 이게 수출이 그동안 좀 일부 허용을 계속 해줬는데 예. 이거를 딱 막아버리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걸 노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는 그것보다는 사실 더 큰 사안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물건을 우리가 곡물을 팔 테니 우크라이나도 팔게 해줄 테니 열어라. 다른 거를 풀어줘라. 풀어줘라. 예, 그렇게 지금 제재하고 나가고 있는 있다. 거 좀 열어라.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예.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다 한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자국의 그 자원을 네. 무기화하는 거. 그게 이제 중국의 무기화는 히토류고 러시아는 이제 곡물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이게 탈세계화로 다시 그 경제 블록화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분간은 계속 이쪽에 쏠림 현상이나 변동성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뭐 극적으로 타결을 한다든지 하면 주가는 또 밀리겠죠. 곡물 관련주들은. 그렇죠. 예. 히토류 관련주들은 여전히 계속 핫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뭐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 뉴스들이 좀 잠잠해지면 또 빠졌다가 또 이제 히토류 얘기가 또 나오면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보다는 뭐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쓰시는 게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히토류는 장기적으로 그래도 이제 볼만한 쪽. 물론 등락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이렇게 히토류를 말씀 주셨습니다. 히토류 유니온 뭐 이런 걸 대장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될까요? 유니온이 대장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보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온통 뭐 배터리 없으면 못 살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배터리 막 몇 배 뛰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거기 아니어도 뭐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최근 올해 들어서만 3배 정도 뛴 것 같고 JYP 엔터는 3년 데이터 보니까요 7배? 6배? 이렇게 주가가 뛰었더라고요. 한 달 상승률인데 이것도 이제 대단하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잘 보면 성장 산업의 기회가 있다라는 걸 또 이것이 증명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기록 행진이 실적에서 계속 나와요. 우리나라 이제 걸그룹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를 열고 그 티켓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체적인 밸류가 업됐죠. 지금 그 엔터 4사 주요 이제 하이브, SM, YG, JYP 이렇게 합치면 예. 거의 시총이 20조에 육박합니다. 지금. 20조. 예. 그러면 지금 웬만한 방산 정도의 시장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그 시총이 높아진 이유는 그럼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최근에 SM 관련돼서 이수만 의장과 뭐 여러 이제 뭐 다툼이 있었고 뭐 거의 하이브가 참여를 했고 뭐 카카오가 들어오고 막 시끄러웠죠. 시끄러웠는데 사실은 그만큼 시끄러울 정도로 세력 다툼을 했다라는 이유는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그 또 하나는 SM은 초창기 때 잘 이끌어갔던 선두주자였지만 사실은 그때 주요 타겟은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히트를 치고 이러면 그 회사가 굉장히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중국이었죠. 중국 시장이 얼만큼 나가느냐. 근데 한알령이 또 생기면서 또 이제 그게 또 사그라들었고 지금은 북미가 최고입니다. 미국입니다. 북미, 미국에서 배터리도 미국이고 맞아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음반이 얼마나 팔리느냐. 오다 보니까 또 오늘 기사에는 BTS 멤버 중에 한 분이 또 빌보드 차트 200에 2위에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야지만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에서 한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하이브는 워낙 BTS 그 멤버들의 수익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직 미국 시장에서 그닥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빌보드에 일단 올라가면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이 데뷔를 하면 대부분 뭐 100위 안에 200위 안에 거기 그냥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는 거죠. 수익 구조가 그렇게 되는군요. 예, 지금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그 다음으로 차츰차츰 내려오는데 엔터주들이 좋아졌던 이유는 사실은 SNS라든지 유튜브의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트리밍으로. 그렇죠. 지금 블랙핑크가 굉장히 뭐 재계약을 하냐 마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았는데 재계약을 했죠. 근데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죠? 모르겠어요. 저는 소셜 미디어 쪽을 안 해가지고. 8,700만 명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8,700만 명. 네. 팬이신가 봐요. 아니 저도 이제 공부를 한 거죠. YG 엔터가 1,000만 명 정도의 그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블랙핑크가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블랙핑크가 거의 육박하게 갖고 있고요. JYP 엔터도 2,700만 명을 갖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를.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에 신인 그룹에 하나만 올려도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 이제 아티스트들을 모집하는 경연쇼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JYP 같은 경우는 A2K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조만간에 걸그룹을 만들겠죠. 그래서 하이브도 5월에 또 다시 신인 그룹을 또 발굴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만 신인 아티스트들을 한 10팀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엔터 4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밸류가 업되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장에서 더 커지는. 그리고 뭐 최근 오늘 이제 하이브에서 가장 좋은 뉴스는 세븐틴 뉴스였는데 500만 장 미니 앨범 하나가 500만 장이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누적 판매 수가. 그다음에 또 이제 르세라핌이 다시 또 복귀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뉴진스는 꾸준히 잘하고 있고, BTS가 없어도 잘하고 있다. 그 BTS 각각 멤버들이 지금 또 잘하고 있죠, 개별 활동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하이브가 더 평가를 잘 받는 이유는 위버스라는 플랫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체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에서 먹히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이 엔터주들을 끌고 가는 힘일 것 같습니다. 자, 시간상 탑픽은 뭐 하이브가 탑픽이고요. 하이브. 단기적으로 JYP 같은 경우도 A2K 프로젝트 때문에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줄줄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빨려 들어가면서 이게 들어봤어요. 거의 이제 팬 수준으로 너무 잘 깨고 계시는데 이제 공부를 하셔서 저희에게 투자의 아이디어 연결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